그 한식 페랑드 밀을 통해서 뭐 거기서 한식 브랜드를 개발을 하면 그거를 프랑스 케이콘 그때 행사에 그 브랜드를 꼭 노출을 시켜라.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가실 거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오셨고 대통령께서 그 케이콘 행사에서 그 한식 브랜드를 뭐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했었고 최순실 씨는 그게 가장 극적인 효과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순방 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취지였었고요. 그걸 기획을 시키면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의 어떤 뭐 나라들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봐라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뭐 기획하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이게 뭐 뽑아보다 보면 그게 결국 아프리카 순방 행사와 관련된 일들로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좀 약간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예. 제 기억에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걸 이용했는 것은 아닙니까? 플레이그라운드도 이용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실제 나중에 사업의 주체가 되게 하려고는 했었죠. 근데 이제 진행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신문사항, 청구인 측 신문사항 116항과 119항에 대한 반대 신문이 필요해서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증인 주신문 116항, 119항 거퍼 증인께서 최순실이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최순실이가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증인께서 최순실에게 통해가지고 추천했는 윤정섭 한국문화예술종합학교 연구원장 네. 추천했다가 탈락됐죠. 네. 그리고 또 이현승도 추천해가 탈락됐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2로 이동수가 뉴욕 주재 한국문화원장 자리 지원하였지만 탈락됐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최순실이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한민국의 인사검증기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해가 탈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최순실이가 막강한 대통령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면 당연히 임명됐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아니 그래요. 증인 이거 위증에 관한 문제니까 신중하게 네,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증에 관련된 문제니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섭 선생님하고 이현승 감독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문화계에서. 근데 이제 탈락된 이유는 최순실 씨 말에 의하면 좌성향이다라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거를 한 2, 3일간 어디서 검증을 받아갖고 오셔서 저한테 안 된대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안 된대요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그 안 되는 이유가 좌성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계에서 그 정도 활동하신 분들 중에 사실 진보적 성향을 안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 추천드리기 뭐합니다라고 이제 그래서 꽤 한동안을 추천을 못 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을 그분은 뭐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 네, 그거는 그러면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11월 8일 중국에서 도착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증인의 조서를 보니까 밤 12시 자정을 넘겨가지고 네. 12시 35분에 검찰청에 도착해가지고 네. 도착하자마자 35분부터 새벽 4시 45분까지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새벽 4시 45분부터 새벽 5시 1분까지 열람을 하고 네. 그래서 보니까 대략 한 4시간 30분 가까운 동안 조사를 받았대요. 네. 그런데 증인이 아까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죠? 네, 갑상선 암 수술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게 언제 수술을 받았습니까? 한 2년
2년 3년 된 것 2년, 같습니다. 3년 됐죠. 그러면 그 후유증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게 말을 할 때 이제 자꾸 이제 목이 건조해지는 목이 건조해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상당히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네요. 뭐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고 있고 예.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증인께서 5시 1분까지 열람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인께서 2회 피의자 신분 조서 받은 시간을 보니까 같은 날 아침 10시 10분에 검찰청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던데 네. 그러면 5시 1분부터 10시 10분까지 증인은 어디 계셨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에서 구치소 가는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가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시간여 걸리 1시간 정도죠. 그러면 증인께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잤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10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오전 10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조사받았습니까? 그날 또 자정을 넘겼습니까? 네, 기억으로는 그런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새벽 3시 38분까지 조사를 받고 새벽 3시 39분부터 새벽 4시 3분까지 조서 열람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1시간 잠을 자고 이렇게 아까 4시간 반 조사하고 지금 18시간이나 또 그 이튿날 잠 1시간밖에 안 잤는데 조사를 했는데 네. 증인이 그 약을 먹고 복용하고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최순실이도 여기 와서 자기도 새벽 1시 35분에 조서 보락할 때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조서 볼 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께서도 이렇게 1시간밖에 잠 안 자고 4시간 반 그리고 18시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조사를 받았는데 증인이 거기서 심리적 협박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 예. 뭐 약간 뭐 기억이 희미해서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변호사님 자, 저는 그러면 아니 아까-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국내에 들어올 때 저희 가족이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검찰에서 어떻게든 저는 네, 아까 열심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검사님하고도 약속을 했던 게 저는 힘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예. 아까 증인께서 네. 그거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증인이 저 신문 조서를 보니까 자, 3,734쪽 보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4,905쪽에 보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4,906쪽 언론 보도 내용처럼 4,911쪽 보면 언론 기사 내용을 보면 4,912쪽 언론 기사를 보면 요거는 비근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증인이 하도 조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비근한 사례를 들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이해 피의자 신문 조서부터 언론 보도부터 먼저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 언론 보도를 많이 제시했는데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증인이 중국에서 귀국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이래 물으니까 증인께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결국 증인은 이 언론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인이 충분히 확인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아마 언론 기사가 이렇게 보도된 걸로 봐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기억했던 바에 한해서는 저는 아니, 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언론 보도인지 지금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 내용을 하락하면 증인이 검찰에서 그 언론 기사 내용을 상당히 긴 내용을 계속해서 예, 서 변호사님. 물었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그 질문 취지를 알아듣죠, 지금? 예, 예. 알아듣죠. 증인이 예. 그 명확하게 한번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네, 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검찰 조사 저도 처음 받아 보니까 사실은 뭐 처음에 조사받을 때 한 2, 3일은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웠고 떨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검사께서 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게 말씀을 안 하셔서 나중에는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많은 기억을 떠올려서 조사를 받았었던 기억입니다. 예. 예, 철야 조사할 때 본인이 동의했습니까? 네, 동의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주반장님 하나만 예, 그러세요. 지금 이제 저쪽에 그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윤정섭 씨하고 뭐 그 사람들을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약간 좌성향이라고. 근데 증인도 아까 그 신문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증인도 좀 진보적인 문학의 인사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증인도 좀 진보적인 입장인데, 근데 왜 증인은 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본부장도 되고 단장도 되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뭐 그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하고 해서 정치적인 뭐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진보적 성향이었다고 하는 건, 뭐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화낼 수 있었던, 분노할 수 있었던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저도 분노해서 글을 올렸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좀 진보적 성향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거였고요. 제가 뭐 어딘가에 두드러지게 나서서 뭐 5.18 광주 묘역 참배했던 거는 뭐 그건 거기 들리면 당연히 참배해야 되는 거니까 했었고, 근데 이제 윤정섭 선생님이나 이현승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면에 드러나는 이제 그런 어떤 큰 전시나 영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좀 뭐가 좀 그렇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정부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분보다는 다른 분이 좀 정부하고 소통도 잘 하고 또 협조도 잘 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분을 선택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증인한테 물을 게 아니신 것 것은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증인한테 하나 물으실 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라. 네, 물어보세요. 자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그건 주관적인 평가인데 소통이 잘 안 된다. 정부하고 소통이 좀 잘 되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저는 그냥 들은 대로만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 뒤에 뭐 어떤 검증을 걸쳤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처음 인사 추천을 하라고 해서 처음 했던 거라서 그냥 또 그런가 보다. 사실은 제가 뭐 그런 부분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잘 몰랐었습니다. 예. 예,